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정권 심판 그리고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을 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제 정당들 간의 어떤 정치 협상이 곧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정치의 현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정치와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의 황순식 공동상황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황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연합정치입니다. 네?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정치개혁과 개혁정치가 아니고요. 정치개혁, 네.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예. 시민단체는 언제나 이름이 길다. 예, 좀 줄임말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권 심판과 역사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다 합쳐야 네.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 발표를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직전까지도 병립형 후퇴가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병립형으로 가지 않겠다. 예, 현재 제도를 유지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네. 입장이고요. 좀 늦었지만 잘한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별도로 입장을 내거나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어제 입장이 나갔습니다. 어제 입장이 성명이 나갔어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모든 세력과 함께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세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네. 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는 그동안 마쿠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당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어떤 이제 회의를 좀 주관하셨던 건가요? 어쨌든 지금 23일 날 저희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예, 출범을 2월? 하고 예. 1월. 예. 사실 얼마 안 됐죠. 네. 네, 그 사이에 어쨌든 국회 기자회견을 2차례를 했고 네. 그 말고도 이제 성명서와 어떤 어쨌든 논평 같은 네. 것들을 쭉 계속 내면서 네. 어떻게 이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가이드라인이랄까 그런 것들을 시민사회 입장에서 계속 전달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정당 간에도 논의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최대한 좀 네. 파악을 하면서 예. 좀 어쩔 때는 이제 좀 그 입장들 좀 전달을 하기도 하고, 예, 좀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 뭐 각 당에 방문해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네.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각 당이 참여한 주체들은 어느 정당인가요? 현재는 이제 뭐 민주당 네. 그리고 뭐 사실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각 당의 지금 당내 논의들을 다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당이 참여했다 이런 건 좀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은 소위 이제 진보 예전에 지금 원탁회의에서도 있었지만은 네. 진보 사당이라고 네. 얘기했었죠. 거기서 네. 어쨌든 지금 최소한 지금 녹색 정의당 이번에 출범을 했지만은 녹색 정의당과 네. 그 다음에 새진보연합 네. 그리고 이제 진보당 네. 그 정도는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좀 최소한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좀 네.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여기에 뭐 막 오늘은 막 무슨 여러 보수 언론들이 이제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을 막 쏟아내면서 그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정당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뭐 이런 정당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형태의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 거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모든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참가 자격 조건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건 뭐 저희가 정하기는 어렵겠죠. 예. 예, 어쨌든 각 당들끼리 논의를 하는 거고 예. 지금 좀 우려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예. 먼저 지금 예. 이야기를 내놨기 때문에 네. 예, 그 민주당을 비롯해서 진보 재정당들이 네. 논의를 하는 수준 속에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송영길 신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고려하지는 않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송영길 신당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기존에 어쨌든 네. 지금 활동 중인 정당을 위주로 해서 정치 그렇죠. 협상을
시작한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계시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선거 네. 그리고 선거 제도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막 그 각각이 지금 만들어지는 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좀 원칙적으로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연합 정치라고 하는 것이 민주 진보 이런 것들이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사실 쭉 해왔던 것들이 역사들이 축적되어 가지고 들어가야지 연합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막 갑자기 나오는 당들이 다 네. 합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건 저희가 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네. 예, 그 원칙은 그렇다. 예,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정치 일선에서 그리고 어쨌든 각각의 이제 네. 그 가치와 강령을 가지고 이래왔던 정당들의 연합이 진짜 연합이다. 사실은 좀 그렇게 보는 입장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활동을 해왔던 뭐 그런 뭐 의회 밖이라고 하더라도요. 예, 예. 예. 뭐 녹색당 같은 데가 대표적이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녹색당은 이제 정의당하고 네. 합당을 하는 상황이 됐기 뭐 때문에 합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거연합을 정당으로 네,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예. 예, 선거연합당으로 해서 새로 네. 창당을 하는 거니까 뭐 녹색 정의당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시민사회가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회의를 어떤 했습니다. 제안서 같은 거를 띄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오늘 아침에 이제 제안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어제도 이제 그 성명이 나갔지만은 이러이러한 방향에서의 정치 그 연합정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밝히는 것을 지금 내일 이제 국회 기자회견을 성명서도 냈지만 국회 기자회견에서 좀 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다음 주 중에 지금 토론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당을 초청을 해서 네.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세력해가지고 의석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치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특히 또 이번에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대로 네.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다음 주에 이제 토론회를 하려고 하고요. 예.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예. 어제 나갔던 거에 서 이제 4개 원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선거연합, 4대 원칙을 선거연합의 4대 원칙. 선거연합의 4대 원칙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책하고 지역구 비례뿐만 아니라 예. 지역구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통합적으로 연합을 해야 된다. 네.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어쨌든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완전히 한 당이 이걸 다 주도해서 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네. 좀 호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네. 한 당이 비례를 과반을 점유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위성정당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원칙을 좀 세웠고요. 예. 그리고 근데 이거를 네. 100분위로 나눠가지고 네.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또 당간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그렇지만 결국을 외화되는 모습 자체가 한 당이 다 가져가고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당 과반 이상 과반 이상을 점유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예. 두 그거를 번째. 말씀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민주개혁 진보 재정당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이런 것들 공개적으로 네. 연합정당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예.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진보개혁 아직까지 근데 정확하게 입장들이 다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네. 보면은 좀 아쉽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연합정당을 민주당이 지금 먼저 그것도 특히 이제 위험한 게 준 이제 연합 준연동형이 아니라 준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이 만들어 나가고 그런 거에 좀 진보 개혁 정당들도 좀 동참을 해야 된다. 요 네 가지 정도가 네. 저희가 지금 제시하는 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실은 각 당마저 다 사정이 조금씩 달라서 그럼요. 예. 이 어떤 그 저기 뭐라 그래야 되니 정치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말지도 아직 결정을 못한 그럼요. 정당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들어오겠다고 한 정당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지금 각 당의 사정들을 좀 종합해서 시민사회가 갖고 네. 계실 텐데 예. 일단 민주당은 좀 적극적입니까?
이 정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럼요. 일단 지금 민주당은 먼저 꺼냈으니까 그거를 책임 있게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또 입장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이미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새진보도 연합도 이제 그 적극 환영하고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고. 그다음에 그 진보당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같이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정도로 알고 있고요. 들어올지 말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어떤 합의라든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역구 문제도 있고 비례 문제도 있고 또 가치와 정책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뭐 녹색정의당은 더더욱 어렵죠. 거기는 거기는 또 지금 두 당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당내에 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정말 큰 자세로 이거를 대해야 된다. 자기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기가 가진 것들 좀 내려놓고 하는 자세로 해야지 이 연합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소위 이제 그 리더들은 좀 어떤 분들이 좀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지금 어쨌든 처음에 단체들을 뭐 이게 공식적으로 단체들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 연명을 해서 들어왔지만은 지금 원로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전국 비상시국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 이제 좀 주도적인 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참석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뭐 이제 뭐 참여연대라든가 YMCA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중심 활동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이런 논의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워낙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퇴행과 특히 이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병립형으로 퇴행하는 것은 이거는 시민사회가 절대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참여를 또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중운동단체들이 또 알겠습니다. 연합들이 또 참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선거연합에서 뭐 4대 원칙 제시를 하셨는데요. 이 정책연합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연합의 과제로 삼고 계세요? 그건 사실은 지금까지는 깊게 이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워낙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각 당들이 같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지금 중요한 논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중심을 했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충분히 많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뭐 민생 파탄부터 시작해서 뭐 부자 감세라든가 그 뭐 이런 지금 경제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클 거고 특히 이제 작년 이태원 참사 재작년이 됐죠. 벌써 이태원 참사로 인한 것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일단 협치의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 그리고 거의 저희 뭐 시국회에서는 이걸 연성형 독재라고 이야기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과거같이 이제 총칼을 들이대지는 않지만은 거의 그에 준하는 지금 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파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 지금 억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전쟁 위기, 기후 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히 진보 개혁 쪽에서는 충분히 거의 합의 가능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민주당하고의 이제 부닥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큰 비전과 가치 측면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것은 서로 이제 합의하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정치 협상이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이슈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다 함부로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래도 시민사회가 어떤 균형추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시민사회 역할 정도 말씀을 좀 듣고 저희가 뭐 시민사회가 어쨌든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쪽에 편향되게 특히 이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던가 이렇지 않도록 호혜적으로 특히 원래 이제 정치개혁 그리고 이 비례 선거구 제도 자체가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네. 사실 비례대표가 지금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 불균형을 지금 바꾸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소수 정당들한테 최대한 이게 될 수 있는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결국은 뭐 전에 이제 질문지에 해방 전국 이야기도 있으셨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좀 극단적인 세력들이 이제 강한 논리들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나 민족주의 강한 세력들이 주장하면서 사실은 그게 좀 파행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국민들의 대다수는 사실 중도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균형추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어쨌든 큰 국가 비전을 같이 공동의 방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같은 목표가 있어야지 또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함께 그 서로의 좀 가진 것들 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예전에 많이 말씀하셨던 억강부약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이 구조에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강자이기 때문에 더 내려놓고 또 약한 지금 소수 정당들이 좀 더 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호혜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역할을 최대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우리 역사에서 없었던 새로운 정치 협상이 열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2020년도에 있었던 그런 위성정당과는 좀 다른 어떤 대안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이게 연합정당이냐, 위성정당이냐 이런 논란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진정한 정치연합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도 좀 그러니까 우리 정치 상층에서도 있지만은 또 이제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적시하면서 정말 사회 변화를 위해서 정말 민생을 위해서 국민들이 같이 좀 힘을 합쳐 주셔야지 된다. 그리고 저희 지금 전국 비상시국회에서는 상층에서의 정치연합뿐만 아니라 하층에서의 지역 단위에서의 정치연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각 지역에서도 하나로 단결해서 변화를 위해서 후보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층 협상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또 가진 자리에서 각자 정치의 소신대로 활동을 해주시고 또 입장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여러 차례 다양한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회의라든가 뭐 이런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또 필요할 때 저희가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